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암보다도 무섭고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 이 치매관리법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덕철 교수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강의 주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이 이 치매에 대해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아지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치매 환자 수가 3배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근데 노인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치매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치매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치매도 관리하며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 강연을 통해서 이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100세 인생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는 혈관 건강, 두 번째는 암 예방,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치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치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자꾸 기억도 좀 없어지고 친구 이름도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흔히 그냥 노망 들렸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처음에 오는 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매까지 가려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는 잘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좀 붙어 있어야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 좀 간단한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언어 구사 능력이 과거하고는 달리 뭐가 조금 말도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낯익은 환경과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이게 어디서 본 건지, 누가 와서 얼굴을 봤는데 분명히 본 분인데 생각이 안 날 때 잘.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획하거나 이렇게 일을 수행하는 어떤 능력이, 판단 능력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느껴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자기 혼자만 나 옛날에 그렇지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를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가장 초기의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경도인지장애라고 할 때는 이런 어떤 인지 기능이 변화되는 거를, 기억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느낄 때예요. 옆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는 배우자한테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치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잘 안 되고 길도 잘 못 찾고 이럴 때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치매 전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보면은 분명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오고 좀 인지장애도 있는데, 뭐라고요? 옆 사람이 그것을 알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매 고위험군, 그러니까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1년에 10 내지 15% 정도가 치매로 갑니다. 그리고 6년 정도 되면은요, 이 기간이 6년 되면은 한 80% 정도가 치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경도 인지장애를 갖다가 빨리 발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 생활 습관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봐야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전형적으로 말씀드려서 75세에 치매가 되려고 한다면 50세에서부터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출발되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때 잘 발견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흔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 건망증하고 치매로 가는 그 길인지 이게 노인 건망증인지 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고 여기 관심이 많잖아요.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옆에서 어떤 힌트를 줬을 때 그러면서 이해가 된다면 그게 노인 건망증일 가능성이 많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래 내가 정말 약속을 했었니?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정확한 검사를 하면은 얼마든지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치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치매가 최근 들어와서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거든요. 이게 다 모아져야 되니까. 65세 이상 치매 상병자 수는요 860만 명인데요. 노인 전체 인구의 11.2% 정도 돼요. 11.2% 정도.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여성이 70.9%, 남성이 29.1%. 그러니까 3대 7 정도로 여성이 많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여성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 되면 치매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성으로 보면 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어떤 설만 많죠. 연령별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65에서 69세는 7.1%예요. 많지가 않죠. 그런데 80에서 84세에는 26%, 그리고 85세 이상에는 38.8%. 이것도 뭐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85세 이상일 때는 치매기가 있다,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이제 사회가 되면서 100세 인생을 준비할 때는 뇌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치매를 갖다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처음 발견된 것이 1906년에 독일에서부터 발견됐어요. 51세 여자였는데요. 기억이 떨어지면서 말도 잘 못하게 되면서 시공간,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인지 뭐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잊어먹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기고, 치매가 좀 깊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의심병이 많이 생겨요. 선망, 그리고 뭐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 구조를 딱 보니까 뇌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쭈그러들어 있고 작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해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해마가 굉장히 적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그 뇌를 봤더니 이상 단백질이 잘못된 게 2개가 딱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축적돼 가지고 뇌세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커지면서 망가뜨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뇌세포의 섬유, 이걸 섬유소를 갖다가 엉키게 만들어서 머리가 헝클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사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변화되는 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뇌 손상이 되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상 단백질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것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냐, 유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막 그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환경일까요? 유전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가지 이론이 아직까지 부딪히고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70% 정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유 같은 거는 이것도 의식, 10분 정도 의식이 소실이 된 어떤 뇌 손상을 받은 사람들이 치매가 잘 걸려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들 2배 정도 많고, 우울증 3배 정도 많고, 이혼, 별거, 사별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한 3배 정도 많고, 고혈압이 있을 때 4.8배 정도 더 높아집니다. 고지혈증도 2배. 이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유전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족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연구에서 보면은 쌍둥이 연구에서 누가 치매일 때 이 치매일까 아닐까 이렇게 쳐다본 그런 연구자의 이 주장은 한 80%가 유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을 잘 바꾸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건 이상단백질이 뇌를 망친다고 그랬죠.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혈관성 치매는 17% 정도, 알츠하이머는 62%.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뇌 동맥이 막혔을 때 글로 가는 혈류가 되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세포가 손상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 치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뇌 기능이 유지되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렇게 뇌 손상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혈관성 치매일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만들어줘야겠죠. 이게 적정하게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주면은요. 혈관 건강 좋아지죠. 암 예방되죠. 치매 예방되죠.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넘어가면은요. 100세 건강 아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의 단계가 있습니다. 치매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속하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1단계는 무증상이죠. 2단계는 매우 가벼운 인지력 감퇴인데요. 뭔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생각이 잘 안 나고 말도 좀 어눌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자기만 알고 있을 때가 2단계예요. 3단계는요. 단어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스트레스 많고 그럴 때. 그다음에 직장 내에 작업 수행을 하는데 좀 옛날 같지 않고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과거 같지 않게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문장을 읽었던 문장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귀중품을 분실하거나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3단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경도 인지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고요. 4단계가 이제 가벼운 초기에 그 치매 정도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나 현재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일이 뭐를 의미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산이 안 돼요. 암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 이게 동계산할 때도 잘 안 되고요. 물건 샀을 때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시장 보기, 손님 접대, 뭐 이렇게 돈 내는 청구서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도 좀 희미해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분도 좀 다운되고 우울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공격성도 되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요. 치매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몇 월 며칠인지 계절은 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암산 이런 거 잘 못해요. 사실 치매 검사 좀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문 같은 걸 할 때는 100에서부터 7 빼는 거를 갖다가 계속 시켜봅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100에서 7 빼면 93이죠. 94에서 7 빼면 96이죠.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치매의 암산을 잘 못한다.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도 잘 못한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심한 인지력 감퇴가 되면은요, 아주 뭐 배우자 이름도 잊어먹고 자기 이름도 잊어먹고 옷 입기도 잘 안 되고 화장실 사용도 안 되고 이렇게 개인 위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치매가 되면요, 성격이 달라져요. 공격성이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막 그냥 배회하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불안하고. 혼동, 환각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뭐 이런 누구를 계속 의심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어떤 치매의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게 얘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진인사 대천명고, 진인사 대천명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면 진땀나게 운동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진땀나게 운동하자. 그 다음에 인은 뭐냐면 인정 사정 없이 담배 끊자. 담배가 문제가 된다. 진인사니까 사는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진인사 됐죠? 그 다음에 대는 대내 활동을 많이 하자. 대내 활동 많이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조금 만든 거예요. 천박하게 술을 먹지 말자. 많이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 명은 생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잘하자.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고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막자. 그래서 진인상 대천명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잖아요. 진땀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30%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인지장애가 될 확률이 33% 정도를 낮췄고 치매에 걸릴 위험도도 31% 정도 낮췄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땀이 날 정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에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한 5번 정도가 좋습니다.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땀이 날 정도로 중등도 강도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 노래하려면 숨이 차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열심히 걷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연이에요. 금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흡연자보다 2년 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더 높아요. 혈관성 치매는 2배 정도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치매 발생 위험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활동, 취미활동, 이 부분은 친구들 자꾸 만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친척도 잘 만나고. 그런데 이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훨씬 낮춰주는데요. 혼자 있게 되면 1.5배 정도 치매가 더 잘 걸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틈날 때마다 영화를 보고 연극 보고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지내시는 거죠. 정원과 고기, 뜨개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치매 위험이 40% 정도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쓰십시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하는 것만 해도 인지장애가 올 위험이 20% 정도 낮춰집니다. 이렇게 머리 많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세포는 한 번 생기면 또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요. 그런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뇌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변한다고. 그래서 뇌가 더 좋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이게 영국의 택시 운전사 얘기예요. 영국 택시 운전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까만 택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대충 손님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그게 어딘지, 어떻게 가는 것이 굉장히 빠른지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6년, 7년, 8년 이 정도 돼야지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도도 완전히 알아야지만 택시 운전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죠. 택시 운전사 시험에 붙은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이런 차이를 봤더니 인지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땐 똑같았는데 붙은 사람은 인지 능력이 좋아졌고 여기는 떨어져 있고,
그리고 택시 운전사하고 그냥 버스 운전사하고도 이게 비교해봤어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서부터 뭐가 책을 자꾸 보고 뭔가를 공부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음하고 폭음을 하게 되면 인지장애가 1.7배 정도 더 높아집니다. 뇌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뇌가 이렇게 세포가 굉장히 그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굉장히 식물성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하고 등푸른 생선을 잘 드십시오.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쁜 지방은 동물성 기름, 튀긴 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프림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식품들을 많이 드시고 활동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친구 많이 만나고 이러면은 환경적인 요인이 70%라고 그랬죠. 치매의 발생 위험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거는 어떤 목표 수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이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즐겁게 잘 사시면요. 3가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뭐요? 혈관 건강 좋아지고 암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왜 나온 걸까요? 고스톱도 이렇게 뭐 저는 즐겨하진 않지만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편이 뭘 갖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머리를 쓰는 활동인다는 그렇죠.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선뜻 또 부모님께 치매 검사 한번 해보러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발견을 해서 생활 습관도 고치고 이렇게 좀 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원인을 완치시키는 건 아니지만 치매가 진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부모님 자신도 치매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부 다 동행하실 거고 이렇게 보건소에도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병원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